우리가 이제 고객사에 대해서 이제 알으려면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그 고객사마다의 어떤 문제나 이슈 사항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니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니즈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런 문제나 이슈를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이슈라고 한다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업 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그 이슈를 좀 끄집어내가지고 환기시켜드리고 그 니즈를 발굴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를 분석하고 니즈 발굴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영업 활동에, 특히 B2B 영업 활동의 근간이 된다, 기본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부터 들어갈까 하고요. 첫 번째 스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략적인 고객사 분석과 함께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것으로 두 가지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텝에서의 학습 목표는요, 영업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제 가격 가지고 경쟁사와 경쟁해가지고 이제 수주하려고 하는 가격 경쟁의 영업 패러다임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가치 경쟁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란 영업 활동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관점의 가치가 아니라 고객사가 느끼는 가치라는 거죠. 그 고객사가 느끼는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른바 가치 경쟁의 영업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학습 목표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객사를 분석하려면 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영업필드에 나가시는 영업대표분들 사실은 고객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필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분석에 필요한 5가지 핵심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 5가지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 영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우리 고객사가 B2B 영업을 하는 우리 마케터들에게 바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니즈도 있지만요, 숨겨져 있는 또 한 차원 높은 그런 숨겨져 있는 니즈가 있다는 거죠. 그 니즈를 발굴을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의 또는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전략적인 고객사 분석. 바로 이제 고객사 공략을 위함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시작에 앞서가지고요, 우리가 B2B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보험 영업이나 자동차 영업과는 상반되게 대상이 바로 B2B 고객, 법인 고객이라는 거죠. 그러면 B2B 고객, B2B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영업과 좀 차별화되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겠죠. 또 그 시장에 존재하는 B2B 고객사는 또 개별 소비자와는 차별되는,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텐데요. 그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생 수요 시장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구매 과정을 거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수의 B2B 고객사, 또 거기에 바잉 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매자와 또 우리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마케터 간에는 밀접한 또 장기적인 긴밀한 관계가 성립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요한 영업 촉진 수단이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확 개념이 와닿지 않으시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파생 수요의 시장입니다. 그 금융상품에도 파생 금융상품이 있듯이 여기 시장도 이제 파생 수요 시장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의 B2B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재, 우리 의류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들보다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자재라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의 B2B 영업을 할 때 다루게 되는 이제 아이템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산업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산업재 제품들은 그 수요가 최종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직접 우리가 영업을 하는, 거래를 하는 고객사는 소비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원자재라든지 장비나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들이 또 역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어떤 완성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완성된 그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를 해가지고 최종 소비자에 의해서 제품이 최종 판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카시트라든지 아니면 엔진 그 자동차 바퀴 휠을
제품을 만드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카시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바퀴 휠을 생산해가지고 완성차 메이커, 예를 들면 뭐 현대 자동차라든지 르노 삼성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완성 메이커에게 납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납품받은 완성차 메이커는 조립을 통해서 완성차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유통 채널을 토대로 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 수요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직접 고객사는 완성차 메이커이긴 하지만은 최종 소비자가 최근에 어떠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요즘의 최신 트렌드는 뭔지, 또는 소비 수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부품을 하나 만들더라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요구하는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수요 시장은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또 거래를 맺는 고객사뿐만 아니라 최종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에 의해서 그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